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닥터 개고생 개원 아카데미 전문가 만나는 네 번째 시간에 의료 장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왜 의료 장비 대표님을 네 번째로 모셨는지는 좀 이따가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지가 정해지고 인테리어 도면이 좀 나오고 마케팅을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의료 장비 대표님을 저는 먼저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원장님들은 의료 장비를 나중에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네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 김성근 대표님께 들어볼 텐데요.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GI 메디테크의 대표 김성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GI 메디테크는 병원의 의료 장비와 의료 성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네, 제가 김성근 대표님을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이름이 똑같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김성근 대표님 처음 뵙고 와, 네. 그러고 보니까 야구 감독님이랑 이름 똑같네요. 네, 그래서 뭐 학창 시절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저도 원장님 처음 뵀을 때 이름이 같아가지고 네. 놀래기도 하고 친근감도 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많은 업체들을 만나실 거고 나중에도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의료 장비에 관련된 업체가 되게 많은데요. 저는 뭐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람과의 관계나 인연은 되게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저는 굉장히 애정이 많이 갔던 그런 경우였는데 물론 여러분들하고 이름이 똑같지는 않으시겠지만 또 GI 메디테크는 이름이 또 GI면은 어떻게 소화기 쪽에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열었던 회사가 가인 메디컬이라는 그 작은 회사인데 이제 거기서 따왔군요. 예. GI가 가인 가인. 퍼지다 보니 네네.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네. 가인의 이니셜을 따서 GI. 네. 엄청 네 커졌어요. 짧은 시간에 엄청 성장을 많이 한 회사고요. 저는 그런 회사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희 5년 전에 저희가 개원을 할 때 우리 김성근 대표님 만났는데 이제 지인 소개로 만났거든요. 그때는 정말 거의 스타트업 네, 정도의 그때 수준, 초기였죠. 아주 초기였어요. 근데 5년 새에 저희 장편외과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건 아닙니다. 엄청 성장을 하셔서 지금 많은 소화기 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뭐 정형외과나 여러 가지 이 전문 영역으로 다 전문 과목으로 다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지역도 되게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선은 주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그 개인 병원 및 뭐 준종합병원, 그 종합병원도 저희가 납품을 하는 병원들이 있고요. 아주 멀리는 충청도, 뭐 청주 정도까지도 있는데 너무 멀리는 저희가 이제 좋은 서비스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주기가 많이 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 위주의 병원을 주 메인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좀 이전에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도 살고 부산에서도 살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서울 경기로 집중돼가지고 좀 섭섭한 부분은 좀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 또 연락 주시면 아래 연락 주시면 아마 타 지역으로도 찾아가실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만난 인연이 있을 거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할 텐데 사실 의료 장비 얘기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각 전문 과목에 따라서도 너무 세부적인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성근 대표님이랑 처음에 개고생 시즌 1에서도 한번 얘기를 나눴지만 너무 세세한 진료 과목마다 다 얘기하기는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은 좀 총론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강론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아마 김성근 대표님이랑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울 것 같습니다. 사실 총론적인 얘기만 해도 오늘 아마 꽤 시간이 좀 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인트로 하면서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의료 장비가 신경 쓸 게 그렇게 많나요? 제가 네 번째로 의료 장비를 언급을 드린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데 의료 장비 간단한 거 아닌가요? 이런 오해들이 많으세요? 그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우선은 환자 이제 병원에 환자가 오고 환자가 오는 거는
환자가 자기가 어떤 병이 걸렸고 어떻게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궁금해서 오는데 그거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료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료 장비가 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의료 장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환자의 그 케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중요한 파트고 직접적으로 병원의 그 원장님과 환자를 진료하는데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뭐 전쟁으로 비유를 하면 무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병원 경영을 저는 가끔씩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준비를 해서 백전백승을 하려면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되죠. 네. 네. 거북선이 있어야 되고, 네. 12척의 배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거북선이고, 이 뭐 훌륭한 장수는 뭐 무기를 가리지 않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실력에 무기까지 좋으면 얼마나 강력한 되겠습니까? 저는 게임은 안 합니다만 뭐 컴퓨터 게임에서도 이렇게 무기의 아이템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의료 장비가 저는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되게 비싸요. 단가가 커요. 네. 개원을 준비하는데 대략 그냥 러프하게 한 7억이 든다고 보면 그 중에 3, 4억을 의료 장비에 쓴단 말이죠. 네. 아, 너무 많이 썼나요? 그 비싸고 또 많은 종류의 의료 장비가 있기 때문에 준비할 게 많죠. 하나하나 보기에는. 인테리어에 한 3억 정도 든다고 보고 3억에서 4억 정도 본다고 보면 장비에 2억에서 3억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하는 진료 영역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시경이랑 수술이었으니까 내시경 장비, 초음파 장비 두 개만 해도 거의 2억이었거든요. 내시경 장비만 하면 뭐 싼 건 7천만 원대에서 비싸면 1억 5천만 원대까지 다양한데 저는 한 8천만 원, 9천만 원짜리 샀으니까 그거에다가 초음파가 보통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비싼 거는 1억 넘는 것도 있잖아요. 뭐 2억, 3억도 그렇죠. 하니까 정말 진짜 뭐 무기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너무 단가가 높아요. 여러분들이 개원에 필요한 자금 중에 의료 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의료 장비 선택은 되게 중요하고 되게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고민을 먼저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또는 다른 준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내가 내시경 장비나 초음파 장비나 네. 이런 거 뭐 한 2억짜리 3억짜리 썼단 말이에요. 병원 규모에 맞는 장비. 뭐 290 썼단 말이죠. 뭐 이렇게 내시경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90을 썼어요. 근데 개원에서 290을 쓸 수 있느냐 어렵거든요. 190만 해도 감지덕지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봉직 생활할 때는 대표 원장님이 외제차 뽑아줬거든요. 타고 다니라고 좋은 거 쓰라고 막 벤츠 포르쉐 이런 거 막 스포츠카 뽑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원해서 당장 그걸 사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고민을 경차를 사야 되나 아반떼를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아무래도 큰 병원에는 규모가 큰 병원에는 위중한 환자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고퀄리티의 제품이 장비가 필요한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들어가 있고 그러다 규모가 작은 병원에는 조금 뭐 상대적으로 덜 위중한 환자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굳이 그 위중한 환자를 갖다가 치료하기 위한 장비 말고 좀 일반적인 대중적인 환자들을 위한 장비가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의료 장비 파트에서 제일 첫 번째 고민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난 내가 쓰던 거는 엄청 좋은 거 썼는데 내가 개원하려고 하니 그거 비싸서 못 살 것 같다.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신경 쓸 거는 좀 있고요. 단가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그 고민은 개원을 고민할 때부터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장비 고민 언제부터 해야 되고
의료 장비 대표님 언제 만나야 되는지. 저는 원장님들이 개원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은 개원을 우선 처음에 입지를 보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입지 위에다가 인테리어를 하실 거고, 그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고 대충의 도면이 나왔을 때, 적어도 늦어도 도면이 나왔을 때는 만나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료 장비 업체를 만나서 어떤 장비에 대한 필요한 장비들에 대한 리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해 놔야지 개원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큰 장비들, 규모가 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팅이 끝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팅이라는 말은 설치가 아니라 이제 뭐 계약이나 구매의 결정, 이 정도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규모가 큰 장비들이 병원 내에 들어가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달라지고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인테리어에 그 장비를 맞추거나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부분이 확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정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뭐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거의 다 이제 공사가 다 진행이 되고 벽체 세워지고 이제 다 미장하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 뭐 엑스레이 하나 넣어야 되겠다. 뭐 CT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그때 해버리면 이게 이제 장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장비가 안 들어가서 문을 다시 다 문까지 만들어놨던 벽체를 다 뜯어야지 그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도면을 그릴 때 의료 장비를 내가 뭘 쓸 건지는 어느 정도 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콘센트 위치도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뭔가를 하나 설치를 할 건데 나중에 콘센트가 없어. 나는 여기에 장비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인테리어에서 콘센트를 다 미리 빼놓을 수는 있지만 무한정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저는 진료실에 TV가 큰 게 있어요. TV 큰 걸로 해서 고객들한테 그 검사 결과를 그쪽으로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TV가 설치될 거라고 만약에 내가 미리 얘기를 했다 그러면 도면할 때부터 뒤에 벽에 보강 공사를 해줘요. 보강 공사가 없는데 TV 큰 걸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TV가 지탱이 안 되니까. 만약에 여기에 내가 TV를 설치할 거다라고 나는 진료할 때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TV가 큰 게 필요하다고 미리 도면 짤 때 얘기를 하면 그걸 다 반영을 해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원장님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이 공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뭐 여기는 이거 넣고 여기는 저거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거 외에 돌발 변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의료 장비 업체, 인테리어 업체 원장님, 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갖다 잡고서 준비를 하시는 게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동선의 문제도 있고. 동선도 중요하고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인테리어가 먹노임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테리어 대표님하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도면을 실제로 실현할 때 먹노임, 먹매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사실 의료 장비 담당자가 전문가가 와서 같이 보면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료 장비를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런 조언을 해주신 거죠. 엑스레이실 이렇게 클 필요 없는데요.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는 엑스레이가 이렇게까지 클 필요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먹노임 할 때 당시에 엑스레이실을 좀 줄였어요. 한 3평 정도, 2-3평 정도를 줄여가지고 엑스레이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썼고 그 빈 남은 공간을 직원실로 잘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대표님하고 만나면서 도면 짤 때나 목노임 할 때 의료장비 대표님을 미리 정해 놓으시면 필요하면 도면도 보여주고 우리 이렇게 도면 갈 건데 의료장비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겠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우리 김성근 대표님하고도 그런 작업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장 공사를 하고 이러면서도 계속 도면 보여드리고 우리 이렇게 할 건데 뭐 문제 없겠냐 다시 검증받고 예, 그리고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도 한번 오시라 그래서 목노임 할 때도 이렇게 들어갈 건데 괜찮냐 되게 감사하게도 와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전에 저는 의료장비 대표님도 선정을 해서 장비까지는 선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장비는 선정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그런 조언을 좀 받을 수 있는 오른팔 왼팔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개원 시에 의료 장비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로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네, 그 가장 그 중요한 이유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환자를 그 진료하고 치료하시는데 직접적인 의료 장비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가는 이유는 자신의 병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를 받기 위함인데 이 이를 뒷받침해줄 의료 장비들이 이제 뭐 적절치 않다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게 없다거나 이런 이유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갖다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좋은 치료를 하지 못하고 환자도 좋은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병원의 이미지에 뭐 큰 손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또 결국에는 병원 운영과도 그 직결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의료 장비들 중에는 이제 고가의 제품이 많죠. 그 모든 의료 장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메인으로 진료를 하시거나 뭐 진단하시거나 하는 장비들에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 대부분인데 그 병원의 상황이나 어떤 환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제품을 구매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가격에 적당한 가격에 구매를 하지 못하고 잘 모르셔서 잘 하지 못하고 좀 더 뭐 비싸게 사셨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원장님께서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장비를 구매했는데 장비의 잦은 고장이나 불량 등으로 예전에는 없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수리나 관리를 하는데 또 인력이 추가가 되거든요. 이러면 또 이것도 간접적인 경제적인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의료 장비를 잘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옛날에 어릴 적에 본 이렇게 무협에 보면 이제 무술의 고수가 무기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긴 칼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쌍절곤을 선택하기도 하고 사실 장비 선택은 개인마다 그리고 병의원마다 컨셉에 따라서 되게 다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 장비를 선택한다는 건 나의 병원의 정체성, 나의 병원의 컨셉, 차별화 이런 거하고 생각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개원할 병원이 뭘 먹고 살 건지, 무엇을 주력으로 할 건지, 뭘로 돈을 벌 건지, 뭘로 내가 어필을 할 건지, 어떤 걸로 고객들을 유치할 건지를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병원의 장래를 책임지는 그 단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는 내시경으로 주력을 해야 되겠다. 내가 도수 치료를 주력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하여튼 그걸 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따라서 컨셉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돈을 100억을 가지고 개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억을 가지고 개원할 필요도 없고 한정된 자금으로 돈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다 장비를 좋은 걸 살 수 없어요. 내시경도 2억짜리, 초음파도 2억짜리, 엑스레이도 뭐 1억짜리 이런 거 다 살 필요 없다고요. 돈 낭비라고요. 그 2억짜리 사서 병원 경영하다 보면 안 쓰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레이저 장비 뭐 몇천만 원짜리 샀는데 안 쓰면은 중고 팔면은 10분의 1도 못 받아요. 2억짜리 사서 2천만 원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나는 진짜 당황스러웠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쨌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좀 어렵게 얘기하면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의료 장비를 선택할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돈도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의료 장비를 구매할 때 원장님들이 호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바가지 쓰는 경우도 많고요. 업체가 먹튀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언제 만나야 되느냐 의료 장비업자를 장비업체를 언제 만나야 되는가 또 직결이 관계가 좀 있는데 이 개원은 날짜는 잡혀 있고 모든 게 다 끝나서 장비는 들어와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것 같아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업자를 좀 늦게 의료 장비를 늦게 준비하거나 어떤 스케줄이 안 맞았을 때는. 그래서 미리미리 만들어 두는 것도 만나서 이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업체 선정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의료 장비가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업체를 선정을 잘해야 되죠. 어떤 업체를 만나는지가 사실은 사업의 병원 경영의 개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장비 업체 엄청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김성건 대표님처럼 턴키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메인 장비, 내시경과 초음파는 따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장비만 해도 한 5팀을 만난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오림푸스, 펜탁스 많잖아요. 예, 많고 중국 제품까지 저는 만났으니까. 그다음에 초음파는 한 7군데 만난 것 같아요. 초음파는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만나서 나중에는 기진맥진. 와 진짜 아니 장비 하나 선택하는데 이렇게 많이 만나야 되면 내가 선정해야 될 장비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턴키 업체 우리 또 김성근 대표님 만나서 또 많이 해결이 됐는데 자 의료 장비 취급하는 업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하면서 선택해야 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것은 그 해당 업체의 이력을 제일 처음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나려고 하는 의료 장비 업체가 지금 현재 어떤 병원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 어느 병원에 어떤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직원들을 뽑을 때도 이력서를 받듯이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 시장에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장님 개원하실 때가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저는 대학병원의 어떤 특정 품목만을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이런 개원병원에 납품을 하는 전체적인 턴키 방식의 제품 납품하는 형태가 처음이었는데 거의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기존 판매 이력이 제가 거의 그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원장님 만나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뭘 하려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었고 그 원장님이 배려를 해주시지 않았으면은 제가 그냥 일반적인 다른 병원과 이제 거래를 했으면 그 병원이 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 보여지는 게 없는데 그다음 어떤 궁금한 거를 질문했을 때나 어떤 제품들을 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을 요청을 했을 때 제가 잘 몰라서 빠른 피드백을 드리지 못하고 정확한 피드백을 드리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과연 원장님들이 신뢰를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병원의 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또 저도 이제 다른 업체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거래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고 저희들도 여러 경험이 쌓이면서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좀 더 발전적인 회사가 돼서 아주 자신 있게 다른 병원들의 이제 저희 회사를 소개해서 제품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고 궁금한 점들을 알려드릴 수 있고
저도 한 원장님과 시작을 해서 많은 병원들 거래하고 저희도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노하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업체들은 이런 그 노하우들을 여러 병원들을 거래하고 제품들을 납품한 이력을 바탕으로 병원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서비스 관리 능력도 생기고 또 필요한 제품들을 갖다가 아무래도 거래하는 병원이 많고 회사가 규모가 크다 보면은 좀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똑같은 제품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본사에서 제품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또 그러면은 또 병원에 좀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력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회사가 이제 그 업체로부터 병원이 그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 후 그 업체가 병원 관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를 보는 게 그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그 회사의 평판을 보는 거죠. 다른 병원들 아는 선생님들이나 다른 업체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해당 업체가 어떤 평판을 시장에서 받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업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선정이 너무 힘들어요. 일단 초음파를 예를 들면 초음파가 7군데를 만났거든요. 다 좋다고 얘기를 해요. 다 자기 거 자랑하고. 그래서 선정이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장비 선택도 어렵지만 업체 선정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성근 대표님은 이제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꽤 이제 구력이 있으셔서 이제 포트폴리오도 강력하고 워낙 경험도 많으셔서 자신 있는 굉장히 실력 있는 업체가 됐는데 제가 처음에 김성근 대표님께 왜 김성근 대표님이랑 일을 하게 됐냐면 저는 업체 선정에게 중요한 건 그 관계, 신뢰, 성실 이런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인터넷으로서 하는 게 조금 더 싸요. 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인터넷 구매가 조금 더 싸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 구매를 안 하고 김성근 대표님 업체랑 같이 계속 거래하는 이유도 뭐냐면 사람과의 정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처해주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뽀라고 그러잖아요. 예, 라뽀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김성근 대표님이 동생이랑 같이 일하시거든요. 동생이 지금 이제 과장님이시죠? 네.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심성의껏 내 일처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 감동이었어, 완전 감동. 사실은 하나하나를 내 일처럼 해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번 실에 패드를 사야 되는데 패드 가격 다 나와 있거든요. 인터넷 업체들 물어보면 그 모 제품에 모 업체 모 제품 하면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3만 원 아끼려고 막 내고하고 딜하고 막 이거 나 10개 사니까 한 개는 공짜로 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줄 건 주고 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업체들을 제가 한 100개 정도의 업체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개원하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개원하는 병원을 세팅하는데 관여를 한번 했었어요. 배드가 꽤 많았고 규모가 꽤 컸고 대지가 굉장히 큰 병원을 이제 개원할 때 제가 가서 봉지의사로 가서 개원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깊게 관여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업체를 엄청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업체 중에 사기꾼이 많다는 거예요. 구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완전 의사를 호구로 아는구나. 그래서요 5천만 원짜리를 막 8천만 원에 팔고 막 그래요.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성실하고 신뢰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자. 3만 원, 5만 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300만 원, 3천만 원을 아끼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김성근 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인터넷으로 사는 게 더 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그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가 남는 거고 나중에 그게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김성근 대표님하고 오늘 만나서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 촬영 전에 했단 말이죠. 내가 3만 원 손해보고 구매를 하지만 김성근 대표님은 저한테 300만 원짜리 정보를 주시거든요. 요즘 다른 데는 어떤지, 요즘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보고 우리 병원에서 취할 만한 어떤 그런 팁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다 주기 때문에 결국 개원을 하면서 경영을 하면서 3만 원, 5만 원 아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사람이 자산이 되는, 그래서 저는 업체 선정에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 네. 그 결국에 이제 개원하시려는 원장님이 그런 거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업체의 평판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알아보시느냐라고 하면은 우선 그 업체랑 미팅을 하셔서 그 업체가 어느 병원을 할애하는지 물어보고 그 거래하는 병원들 중에 본인이 그 원장님께서 아시는 선생님이 있다. 아시는 선생님이나 있으면은 그 병원에 그 아시는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물어도 보시고 그 업체가 어떤지 지금 병원에 납품하고 있는데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검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이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 이 병원이 굉장히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보셔도 그 업체가 어느 정도 뭐 규모가 있으면은 평판은 이제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업체별로 병원의 규모마다 관리를 하는 방식이 약간씩 틀립니다. 대학병원의 메인인 업체들은 아무래도 대학병원을 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아니면 좀 소규모 업체들은 이 개인병원, 클리닉형 병원들이 전문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도 관리하는 노하우도 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 해당 업체가 납품하는 병원에 아는 지인이 없더라도 병원에 한번 전화하실 수 있잖아요. 개원 전에 원장님들 보시면은 개원 전에 뭐 모르시는 병원도 이렇게 들어가서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넉살 좋으신 그 정도는 해야죠. 네. 생사를 걸고 네. 개원을 하는데. 이 업체랑 내가 거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신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 뭐 구매과장이나 아니면은 뭐 원장님이나 이렇게 한번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의료 장비도 마찬가지지만 지인 소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거래하고 있는 원장님한테 소개를 받는다든가 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분이 또 좋은 분을 소개해 주거든요. 이게 뭐 마케팅, 뭐 입지,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소개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뭐 잘 되는 병원을 거래하고 있는 업체를 소개받는 것도 좋은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가 다 확정되고 그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체랑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보셔야 되는 거죠. 이 병원의 방문 시간 약속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지켜주는지, 어떤 제품을 납품하는 납품기일을 갖다가 준수하는지, 또 납품 일정이 뭐 미뤄졌거나 지연됐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잘해주고 어떤 명확한 그 팔로우업 이유나 그다음 계획들을 갖다가 제시를 해주는지, 이런 업체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도 전부 계약을 하시고 그 업체를 쓰면서도 지속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런 게 안 맞으면은 과감히 이제 업체를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요. 저는 업체 선정을 할 때 시간 준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제 미팅을 하잖아요. 업체들은 이제 어느 업체를 선정할 건지를, 이 업체 선정이 워낙 중요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업체 선정을 할 때, 미팅을 할 때 이제 이분이
제 시간에 오는지 또는 준비된 자료가 있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느낌이 중요한데 필이 중요한데 이분하고 맞고 안 맞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또 스타일도 있는 거고요. 호감도가 또 좀 있는 거니까 하여튼 여러 명을 일단 만나보세요.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일단 한 4-5군데를 좀 만나보고요. 한 2-3군데는 최소한 만나셔야 되고요. 견적 받아보시고요. 좀 비교하시면 업체 선정할 때 큰 도움 돼요. 특히나 견적을 좀 받아보시면 약간 그런 감이 좀 잡힙니다. 이분이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윤을 안 남길 수는 없거든요. 적어도 10%에서 15% 이윤을 안 남길 수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고요. 원장님 이 정도는 저희가 마진을 두고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업체가 차라리 신뢰를 할 만합니다. 남기는 거 없어요. 저희 손해보고 장사해요. 이런 업체 절대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 없거든요. 예. 3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저희 마진 한 10에서 15% 정도는 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업체가 훨씬 더 저는 정직한 것 같고요. 좀 몇 군데 만나보시면 업체 선정하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건데요. 어쨌든 사기꾼을 조심하셔야 돼요. 개원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몰려드는 그런 개원하는 의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아주 많은 때가 있습니다. 때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많습니다. 경험해 보면 이제 오프 더 레코드라서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 그런 사람을 감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특히나 의료 장비도 보면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3번째 예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돈 얘기인데요. 예산. 진료과마다 다르죠. 그리고 원장님들의 욕심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의료 장비에 투입을 해야 되는지 의견을 주세요. 이게 진료과마다 또 병원의 크기에 따라서 통상적인 금액이라도 너무 다양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과가 제일 적게 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정신과도 좀 작습니다. 예. 싶고요. 의원급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급으로 개원을 하신다고 하면은 외과의 경우에는 수술실을 만드실 건지 수술실이 있어야 될 거고 아니면 적어도 처치실이라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수술실 또 어떻게 만들 것인들에 대한 이제 진료 범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게 나오고요. 또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화기 내과 같은 경우에도 내시경을 하실 건지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개원하실 병원의 진료 범위를 갖다가 우선은 확인을 하고 본인의 예산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어느 범위까지 어느 크기의 병원에서 어느 정도의 진료를 보실 것이냐, 수술하실 거냐, 내시경 하실 거냐, 초음파도 하실 거냐, 5대 암검진 하실 거냐 이런 식으로 약간 구체적인 진료의 범위가 나와야지 의료 장비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외과의 경우 대장학문외과 원장님이 하시니까 치질 수술하고 수술실이 필요하고 또 내시경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의료 장비에서만 의원급에 맞는 장비를 구매를 한다고 할 때는 3억에서 4억 정도는 아주 최소한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 외에 이비인후과나 아니면은 산부인과나 거기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1, 2억 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좋은 장비, 비싸다고 좋은 장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규모에 맞는 적절한 장비가 좋은 장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비싼 장비 기준으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죠. 네. 예를 들면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
오늘 점심 메뉴는 고기야. 그럼 뭐 닭고기부터 예, 소고기까지 다양하잖아요. 뭐 내시경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뭐 중국산 장비는 5천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근데 뭐 비싼 거는 2억 정도를 줘야 되고요. 네, 천차만별입니다. 네,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돈은 한정돼 있거든요. 뭐 좋은 것만 사면 10억 넘게 들어요. 근데 뭐 개인 의원 개원하는데 그렇게까지 장비에 10억 이상 투자할 만한 이유도 없고 맞습니다. 재밌는 게요. 장비는 상관없이 급여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수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참 재밌게요. 똑같이 대장 내시경을 하면 수가가 금액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비싼 장비를 2억짜리를 해서 내시경을 하나 5천만 원짜리로 내시경을 하나 수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 잘 해보셔야 되고요. 그 진료과별로 틀려서 진료과의 전문적인 장비를 제외한 기본적인 장비들, 예를 들어서 뭐 소독기, 진찰대, 침대, 그 다음에 뭐 수술실, 조그맣게 수술실, 수술실 무용 등 이런 거를 구매하실 때 보통 한 2,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아주 기본적인 그 장비, 전문 장비 빼고, 그러니까 기초 장비를 할 때 한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거즈나 주사기 같은 소모품들, 기본 소모품도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비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게 이제 크게 메인 장비랑 기본 장비로 나눠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메인 장비는 내가 주력으로 할 상품, 주력으로 할 진료 영역에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혈압계, 뭐 체온계, 뭐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1번 기본 장부 솔솔 참게 들어간다. 와, 이게 뭐 하나에 10만 원, 자 하나에 10만 원, 30만 원 이거 모이면 300만 원이고 3천만 원이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장비에 전자제품이 빠져 있거든요. 이제 전자제품은 취급 안 하시니까 전자제품은 여러분들이 뭐 삼성이든 LG든 가서 하는데 그것도 몇 천만 원 나온다. 야, 나 깜짝 놀랐습니다. 컴퓨터 한 대 100만 원 잡으면 컴퓨터 그래도 한 7대가 있다고 보면 그것도 700만 원이잖아요. 뭐 TV 뭐 대기실에도 있어야 되고 뭐 몇 개 입원실에도 있어야 되면 그것도 뭐 뭐 진짜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나.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혹시 신혼집 장만했을 때 생각해 보셨어요? 뭐 세탁기 사야지, 냉장고 사야지, TV 사야지. 전자제품이요, 생각보다 직원실에 냉장고는 넣어야 될 거잖아요.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장비 계획 잘 짜셔야 됩니다. 의료 장비 기본적인 것만 해도 한 3천에서 4천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기본적인 거, 혈압계, 뭐 체온계, 정말 소소하게 들어가는 거 의외로 뭐 이것저것 하면 한 3천만 원 들어가요. 거기다가 그다음 이제 메인 의료 장비를 정해야 되잖아요. 메인 의료 장비가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나중에 돈이 없습니다. 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민하게 됩니다. 개원해야 되나? 개원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의료 장비를 고민할 때쯤 되면 벌써 인테리어 계약은 했을 거고 입주도 계약을 했을 텐데 칼은 뽑았을 텐데 지금 이제 물리수도 없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돈 빌리러 다니고 막 여러 고민이죠. 막 아는 사람도 돈 빌리고 안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워낙 없어서 리스했거든요. 리스해서 이제 내시경 장비는 한 1억 정도 리스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자는 좀 높았지만 뭐 그 방법밖에 없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뭐 작은 편에서도 한번 다음에 얘기를 할 텐데 좀 개원 자금은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 고민에 빠지죠. 야, 내가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야? 막 개원하고 나서 이거 빚 다 갚으려면 몇 년 걸리겠는데. 사실 빚 갚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제가 너무 개원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뭐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적어도 7, 8억의 투자를 해서 개원을 시작할 텐데 그거 어떻게 다 회수할 거냐? 몇 년 걸릴 거냐? 그 보장이 있느냐? 개원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라.
저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하고 이렇게까지 기본 자금을 많이 투여해서 개원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느냐, 그리고 투자금을 몇 년 내에 회수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 고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병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저는 고민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확한 컨셉이 있어야 되고 명확한 그 자기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주력으로 하는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진료 영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고민 없이 그냥 좋은 곳에 인테리어 좋게 해서 장비 좋은 거 때려 박으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 장비 파트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어떤 장비를 살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중고 샀거든요. 처음에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중고를 샀어요. 중고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메인 주력 상품은 내시경 본체는 중고, 스콥은 새거, 초음파 장비 본체는 중고, 프로브는 새거 이렇게 했어요. 엑스레이도 중고. 대신에 환자들이 직접 만나는 혈압계, 체온계 이런 건 다 새거, 패드 이런 건 다 새거. 이렇게 해서 좀 비용을 좀 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개원하고 병원이 잘 되면 다 바꾸시면 돼요. 다 바꿨잖아요, 우리. 네, 맞습니다. 다 바꿨어요, 우리. 네. 병원이 잘 되면 투자할 수 있으면 그때는 엑스레이 다 새거 바꾸고, 예? 장비 새로 사고, 뭐 내시경 한 대 더 샀거든요. 스콥 3개 더 사고, 뭐 초음파 2대 더 사고. 저도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기초 장비들은 수량은 많지만 수량이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전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새 거를 사시고 이게 안 맞으면 바꿔도 되는데 그 메인 장비들 몇 개가 사실은 전체 장비 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못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그 전전긍긍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무리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지 마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제품으로 보시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정말 중고가 좋냐 아니면은 뭐 국산의 신품 좀 저렴한 게 좋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상황마다 틀리겠지만 저는 그래도 국산 신품을 갖다가 좀 저렴한 걸 쓰시다가 병원이 잘 되면은 그때 차라리 정말 필요한 제품이 있으시면 좋은 제품을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 개원하는 원장님들이 처음에 흔하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많이 사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처음에 개원할 때 하지정맥을 하려고 했었어요. 저희 병원의 진료 영역 중에 메인 중에 하나가 하지정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하지정맥을 안 합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안 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더니 개원을 했더니 안 오세요. 근데 장비는 샀단 말이죠.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거를 다시 되팔려고 했더니 10분의 1 가격 받더라고요. 그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메인으로 할 진료 영역이 무엇인지를 피부과 레이저 한 5대를 한꺼번에 사시면 안 돼요. 잘 될 거라고 예상해서 많이 준비하시면 안 돼요. 조금 부족하게 준비했다가 잘 되면 더 사면 돼요. 더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샀다가 물리는 게 아까운 거지. 샀다가 업체들은 그래요. 5천만 원짜리 사면 원장님 4천만 원에 다시 제가 구매해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팔려고 하면 4천만 원이 뭐예요. 1,000만 원도 안 줘요. 5천만 원짜리를. 장비업자들이 그 판매를 할 때 병원에 이걸 하면은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환자 한 명당 어떻게 비용이 이렇게 발생해서 뭐 몇 명이 오면은 기획값 수익을 다 뽑고 그 다음부터 수익이 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판매를 보통 많이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환자가 와야지 그게 뽑을 수 있는 거니까
아. 그냥 계산적인 것만 보시고는 혹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개원을 하면 판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준비는 해야 되지만 그 준비를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비를 너무 많이 사시면 나중에 그게 다 비치고 다 투자금 회수가 안 됐습니다. 저는 엑스레이를 구매를 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 병원에 엑스레이를 한 달에 몇 명 찍을까? 사실 예상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10명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고로 샀단 말이에요. 실제로 10명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엑스레이를 찍을 때 물론 중고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좀 낡았네 이런 느낌이 들 거거든요. 병원에 3병이었는데 왜 이렇게 낡은 장비 쓰지? 근데 그거는 10명이고요. 네. 물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난 다음에 새 장비로 바꿨지만 새 걸로 바꿨지만 우리 김성근 대표님이 해주셔가지고 새 걸로 바꿨지만 그 전에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중고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명밖에 안 쓸 거니까. 내 예상은 한 달에 10명도 안 찍는 엑스레이에 내가 3천만 원, 5천만 원을 쓸 여력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700만 원짜리 중고로 샀거든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돼요. 처음에 개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나는 다 새 거 써야 되고 다 좋은 거 써야 되고 다 뭐 여러 개 해야 되고 이분도 이런 분도 오실 거고 저런 분도 오실 거니까 내가 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여러분들 개원하자마자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를 잘 진료하고 치료하고 싶은 의욕이 크시죠. 처음에 나오시면 이런 방법으로 내가 생각했던 좋은 방법으로 환자를 케어하고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으셔서 오는데 딱 나오면은 그 현실이 조금 그런 거가 달라서 이제 힘들어하시는 원장님들도 제가 조금 뵙고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는 의료 장비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과한 게 좋진 않다라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시면 돼요. 나중에 잘 되시면 그때 사세요. 나중에 잘 되시면 그때 교체하시고. 예, 처음에는 뭐랄까요 비용 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요. 효율적으로. 예. 그래서 적절한. 네. 그래서 원장님들은 고민하시죠. 이 예산 문제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 고민에 있어서 또 핵심은 뭐냐면 이제 4번째 질문인데 실제로 좋은 의료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환자나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들은 좋은 장비가 좋은 이미지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고객들이 진짜로 장비에 관심이 많은지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예전부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업체에서 업자로 있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 병원에 어떤 장비 쓰나요? 이런 장비 쓰는 좋은 병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 몇 년 새에 뭐 미디어가 뭐 획기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이제 발달을 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환자들도 뭐 병원에 어떤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론 세세하게 알고 비교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적어도 이제 TV나 인터넷 등에서 뭐 기사나 광고 등이 나온 것들의 제품군들은 이제 막연하게 이 사람들이 이 환자들이 이게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환자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이게 어떤 제품보다는 특정 질환에 어떤 장비, 어떤 것들이 좋다, 어떤 치료법이 좋다 이런 환자들, 이런 정보들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뭐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정보나 광고 이게 다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모두 정확한 것도 아니고 모두 환자한테 맞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에서 자기들 좋은 면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환자들은 거기에 속는 경우도 있고 속는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맹목적으로 믿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치료받고 싶다 미리 와서 이제 본인이 진단 다 해가지고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환자들이 이런 거 보고 찾아오면은 뭐 잘못된 거는 원장님들께 바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어떤 환자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제품이나 어떤 치료법을 보고 좋다라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고, 실제 그런 제품이나 치료법이 효과가 있으면은, 뭐, 당연히 병원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선전을 하고, 널리 알려서 환자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품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좋은 의료 장비, 비싼 의료 장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좋은 의료 장비는 환자에게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진짜 좋고 치료법에 그 효과가 있고 이런 제품들은 제조사나 판매사에서 이미 뭐 병원에 필요한 광고 판넬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준비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 때문에 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은 당연히 있습니다. 네. 특히나 비급여 진료인 경우에는 굉장히 영향이 크죠. 네. 예. 다 알고 오거든요. 피부과 레이저 장비가 어떤 건지 다 알고 오시기 때문에 또 그게 또 그렇게 어필을 하잖아요.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런 주력 상품의 주력 진료 영역의 장비는 좀 좋은 게 좋죠. 네. 저도 제가 모르는 치료법 같은 거 있으면 혹하는 게 많습니다.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이거는 안 좋고 뭐 좋은 걸 알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사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저도 혹할 때가 많은데 일반인들은 더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냥 좋은 비싼 장비 아니고 마냥 좋은 장비를 다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런 거죠. 특히나 이제 비급여 진료과는 좀 신경을 더 써야 되고 투자가 좀 많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급여과는 좀 밀당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을 사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저는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대학병원에 제가 국립암센터도 있었고 대장암 전문병원에도 있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장비를 썼죠. 뭐 혹시 내시경 하시는 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90을 썼단 말이에요. 모 제품에 290을 썼는데 그게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개원해서 쓸 수가 없었어요. 와, 도저히 쓸 수가 없었어요. 190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연계해 보면 고객들은 190 쓰는지 290 쓰는지 잘 구분을 못 하세요. 의사가 봐도 190과 290은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특수 기능 빼고는. 저는 그랬어요. 290 막 쓰다가 190을 샀는데 데모를 당연히 했죠. 190 괜찮은데? 190도 290만큼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170도 괜찮아요. 써보시면 데모를 한번 해보시고요. 데몬스트레이션 얘기하는 거죠. 시험 작동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초음파도 다 써봤거든요. 심지어 거기 가서도 써봤어요. 또는 쇼룸에 가서. 그리고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데모를 다 받았어요. 우리 병원은 장비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다 써봤어요. 중국 제품도 써보고 뭐 펜탁스 후진론도 써보고 뭐 다 써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객들은 장비에 관심이 당연히 많습니다만 급여가에 한정돼서는 약간은 좀 효율을 따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장님도 써보시면 생각보다는 괜찮은 거 이해하실 거예요. 초음파 장비 했는데 국산 장비 써봤어요. 와, 괜찮던데? 뭐 2억짜리 초음파 보거나 5천만 원짜리 초음파나 비슷하던데 나는. 그 진료 비용은 똑같은데. 네, 장비가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국산 신품이나 국산 장비가 성능이 괜찮다고요. 저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 김성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가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2억짜리로 하나 5천만 원짜리로 하나 비용은 수가는 똑같단 말이에요. 물론 정확도는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의사의 실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시경 장비를 290으로 쓰는 경험이 좀 부족한 내시경 의사랑 170을 쓰지만 실력이 탁월한 의사랑 누가 더 낫냐 이거죠.
의료 장비 비싼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냥 우리가 비싸고 잘 나가는 장비만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고요. 개원은 사실은 현실을 직시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낙담할 수도 있고 개원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의료 장비에 연관돼서는 전략과 전술을 잘 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부 얘기가 되게 길었어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마무리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의료 장비 구매하고 관련돼서 우리 김성훈 대표님 우리 개원 준비 중인 원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주세요. 나중에 마지막에 할 건데 그래도 간단하게 1부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아 2부에도 또 예,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 1부 4부작 시리즈의 처음입니다. 예, 이게 제가 이 대학병원 영업만 하다가 회사 다니면서 대학병원 영업만 하다가 제가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개인 병원, 이 의원급 병원에 이제 전체 납품을 하면서 같이 개원을 하시려는 원장님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개원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진짜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제 거 하나만 하는데도 저도 이렇게 신경 쓰고 힘들고 그러는데 이거 말고도 입지나 뭐 마케팅이나 세무나 모든 것들 다 준비를 해서 이게 또 손이 안 가는 것들도 아니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정말 이제 가치 있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니까 스스로 조금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선생님만 힘드신 게 아니고 또 능력이 모자라서 힘든 게 아니니까 진짜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니까 어느 누가에도 힘든 거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좀 성공을 기원하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훈훈한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대단한 사람이었군요. 네. 개원을 했던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